직권 남용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위법수집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혜진 검사 감옥 갔다니까. 천지훈 검사가 꽤 오래 우리보다 2년 후배야. 오늘도 킹무법인 유한에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요새 계속 1,000원짜리 변호사 리뷰를 해왔고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 방송이 됐죠.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 그 한 회의 떡밥을 다 회수할 수 있을 거냐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 조금 압축적으로는 좀 회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조금 아쉽다고 느꼈는데 댓글들 보니까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되게 좋은 호평이 많더라고요. 마지막 회에 대해서. 근데 진짜 이게 처음에 드라마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반응이 엄청 좋았잖아요. 너무 재밌었고 그거에 비하면은 끝이 너무 아쉽지 않았나. 그 아쉬움을 지울 수는 없더라고요. 약간 용두삼이? 네, 그렇죠. 처음에는 1,000원이라는 작은 돈이지만 사건 하나하나를 되게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결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나중에 되게 거학을 척결하면서는 되게 엉성해지는, 얼개가 되게 엉성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개별 사건들을 잘 해결하는 컨셉으로 갔다면 시즌2가 나오고 시즌3가 나와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원래 14회로 좀 나름 시나리오를 다 짜놓으셨다가 이거를 갑자기 확 줄이면서 뒤에가 좀 많이 뭉개진 것 같아요. 시청자로서는 좀 그런 아쉬운 면이 있고 근데 이제 의원이 말한 대로 떡밥은 많이 회수가 된 것 같아서 뭐 의문은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법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차민철이 지하철에 있을 당시에 조우석은 파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증거 하나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아요. 천지훈 변호사가 이걸로는 부족하다. 나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 소위 말하는 알리바이 현장 부재 증명인데 이 정도면은 100%죠. 이게 이게 뭐 위조됐다 이게 아닌 이상은 이게 만약에 기존 수사 증거 수사 기록이 없었다. 그럼 새롭고도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걸로도 당연히 재심으로 무죄가 나오지. 그리고 사실은 그 CCTV가 조금 모호하다고 해도 뭐 당시에 그 현장에서 뭐 식당 주인이든 주변 지인이든 이렇게 좀 동선이나 아니면 뭐 핸드폰 위치 추적이나 이런 걸 얼마든지 보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고 법적으로는 더 나아갈 필요 없었잖아. 사실 재심이라는 게 사실은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게 아니잖아. 딱 유죄 확정된 그 사실만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밝히면 되는데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동시에 다른 현장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사실 그 살인을 저질러 수 없었다는 게 논리적으로 증명된 거고 이 이후에 이제 여러 진실은 그 재심에서 알 바는 아닌데 이제 여기서는 뭔가 여러 가지 진실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부족하다고 관람한 게 아닌가. 사실 근데 재심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 왜냐하면 1심, 2심, 3심을 통해서 확정된 유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어떤 중요하고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 개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재심이 되게 쉬운 건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뭐 그 예전 과거사 청산을 하면서 재심으로 무죄를 판결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법이 아닌 명령에 따라서 처벌받은 그런 경우는 이제 법률상으로 죄형 법정주의를 위배되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재심이 쉽게 인정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게 현장 그 알리바이가 현장 부재 증명인데 이거 되게 명백한 증거이긴 한데 내가 알기로는 최소한 대한민국 사법사에 있어서 알리바이가 등장해서 현장 부재 증명이 돼서 재심이 된 사유는 나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너무 명백하고 중요한 증거라 그러니까 첫 재판을 할 때 이거는 수사관들이 어디 있었는지 이런 거를 다 추적하는 과정에서 웬만하면 나오지. 맞아요. 이게 좀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 게 뭐 드라마를 뭐 비판하는 것보다 실제로 만약에 이런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다. 그렇게 따지면 그 해당되는 범인이 어떤 경로로 해당되는 장소에 가서 흉기는 어디서 구입했고 이것까지도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 엉뚱한 장소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진범인 걸 자백했다라고 해서 그것만 갖고 진범으로 몰지는 않는다는 거지 실제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과장된 면이 있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떡밥을 회수하려고 해야 되고 그 재심에만 몰입하면 더 이상 스토리 전개가 안 되니까 좀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다. 이거 괜찮네. 이 드라마를 통틀어서 뭐 법조인들이 하지 않을 만한 행동들이 되게 많이 나왔지만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도장을 찍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이 드라마를 통틀어서 제일 법조인이 하지 않을 법한 장면 1위 이걸 것 같아. 만약에 서민혁 검사가 당시에 그 현장을 보고 있다면 사실은 현행범이 체포도 되는 거지. 검사가 아니어도 할 수고 사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아시면 좀 실제로 폭행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보시면 그 체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현행범이 체포가 되고 물론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접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변호사한테는 이제 비밀 유지 의무라는 게 있으니까 의뢰인이 한 범죄 사실을 막 숨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이 범죄 행위에 동조하거나 이거를 가담하는 건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쁜 놈들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오셔서 좋긴 한데 이게 이래도 되는 건지가 참. 사실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하지. 근데 내가 그래갖고 이거 혹시 뭐 처벌될 수 있는 형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좀 찾아봤는데 일단 법적으로 뭐 처벌될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근데 이제 그건 있을 것 같아. 만약에 그 계속 쌓인 검사만 그 수사상의 정보들을 서민영 변호사랑 같이 공유를 했다. 그렇지. 이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될까? 이거는 직권남용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권남용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직권남용이라는 범죄가 사문화됐었거든요. 남용이라는 것 자체가 뭐 위반했다기보다 내가 권한은 있는데 이거를 잘못 사용했다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사문화됐던 범죄인데 예전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이 법조항 적용된 사례가 많아졌지. 그래서 공무원들이 벌벌 떠는 게 옛날에는 권한을 갖고 행사했는데 이게 조금 부당하다 이 정도만 갖고는 그냥 잘못했다 징계의 대상일 뿐이었지 이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형사처벌이 실제로되니까 변호사 신분으로 뭐 수사에 참여하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데 나중에 정식으로 진짜로 내가 다시 변호사가 되면 다시 검사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경력 검사에 다시 지원을 해서 그때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다시 임용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건. 근데 이제 여기처럼 내가 검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에 참여하는 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그 와중에는 진짜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뭐 검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변호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검사는 아니다. 근데 서변호사 소리는 좀. 사실 저희도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하다가 내지는 판사를 하다가 나오면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좀 옷을 벗고 나오면 나는 변호사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호칭이 맞고 그게 이제 어울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그거를 못 넣는 분들이 가끔 계셔. 그래서 전관 출신 대표 변호사님들 계신 사무실에서 대표님한테 대표님이라고 안 부르고 부장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그분들한테 변호사님 이렇게 부르면 조금 약간 언짢아하는 느낌? 그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 펀드 김성욱 대표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하였습니까? 예, 왜 그랬죠?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밖에서 감금을 하고 이렇게 이건 그야말로 위법 수집 증거라고 생각하거든. 이거는 증거 능력은 없는데 이제 다만 나중에 이제 차민철이 법정에 나서 뭐 정식 수사 진술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걸 들이밀면서 야 너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신빙성을 탄핵하는 정도 사실 여부를 가리는 정도의 자료로 그 정도의 이제 주변 자료를 쓸 수 있는데 탄핵 증거로는 그렇죠. 근데 이거 직접 유죄 판단하는 증거로는 당연히 안 되지. 체포감금이라는 표현을 써주시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차민철이 거의 자발적으로 내가 이걸 진술하겠다 이거를 좀 남겨달라고 얘기했을 정황도 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니 근데 딴 걸 다 떠나서 화장실 간다 그랬는데 따라가라고 그러면 사실 이거보다 더 명백한 감금의 증거가 어디 있겠어. 그게 만약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 나혜진 검사 감옥 갔다니까. 그 수사관들 포함해서 이거는 감옥 가. 왜냐하면 사실은 검찰청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그렇게 수사를 한다. 뭐 체포하는 건 모르겠. 현장에서 즉시 뭐 문답을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거기에다가 그렇게 인치해 놓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한 위법이지. 요새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별검사 청지훈입니다. 특별검사를 보통 어떤 경우에 특별검사 임명된다고 알고 있어요? 뭐 기존 검사들이 수사를 했을 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좀 어려울 때? 좀 이해 충돌이 되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국회에서 법률에 따라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데 보니까 특별검사가 임명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직역으로 15년 돼야 되더라고. 근데 특별검사 보는 7년인가 그런데 천지훈 검사와 선민혁 검사가 임용된 시점 혹시 알아? 그 나오거든? 12년 4월. 맞아. 그 12년 만약에 군대를 갔다 왔다는 전제하에서는 천지훈 검사가 41기가 되는 거지. 꽤 오래됐네. 우리보다 2년 후배야. 그래서 사실 천지훈 검사는 특별검사가 될 수 없지. 경력상으로. 그래서 보통 특별검사라고 나오신 분들이 연세 지긋하고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게 보통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1,000원짜리 변호사니까
현지훈 변호사가 나중에 이제 그 특검하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1,000원짜리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마지막에 한강에서 어떤 분을 좀 구해주잖아. 오리보트 타고 와갖고. 근데 그 뭔가요? 스토리상 그게 들어온 게 마지막에 정리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알지? 그 밤섬에는 민간인들 출입하면 안 되는 거. 아, 그래? 되게 내 눈으로 진짜 다. 우리 이제 한 몇 주간을 리뷰했잖아. 되게 유용한 소재였는데 이제 끝나서 뭐 하지? 저희가 그냥 딱딱하게 법 이야기를 전달하면 그 시청자분들한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드라마를 소재로 해서 거기서 관련된 것들을 하나하나 풀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뭐 법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 드라마, 책, 영화 이런 거를 소재로 저희가 다시 한번 어떤 거를 할지 좀 고민을 해본 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영영 떠나는 거 아니고 드라마가 끝난 거잖아요. 드라마가 끝난 거고 하여튼간 오늘 그 1,000원짜리 변호사 마지막 회 분 리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립니다.